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매월 한 번씩간에 그 주말 정진 날입니다. 자, 수심결 저번에 했던 그 뒤쪽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8쪽 할 차례입니다. 근데 그 앞에 확인이 묻는다. 요까지, 요거부터. 자, 7페이지 확인이 묻는다. 그거를 읽으면서 그 뒤에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확인이 묻는다. 만약 불성이 이 몸에 여장하신다면 이 몸 가운데 번듯한데도 범부의 상을 벗어나지 못하니 제가 지금 무엇으로 인하여 불성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다시 자세히 읽어 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스님이 답하였다. 그대의 몸 가운데 있건만 그대가 스스로 보지 못할 뿐이다. 그대가 하루 종일 배고픈 줄 알고 목마른 줄 알며 찬 줄 알고 더운 줄 알며 혹은 성내고 혹은 기뻐하는 것이 필경에 어떤 것들인가.
하거나 듣는 자가 아니며 복음은 법을 설할 수 없고 들을 수 없다. 단지 그대의 눈앞에 영역하고 홀로 밝은 모습 없는 한 물건이 슬퍼하고 듣는다. 이른바 모습 없는 한 물건은 모든 천인의 법이니라. 또한 그대의 본래 마음이라. 즉 불성이 지금 내 몸에 번듯한데 어찌 헛되이 이 밖으로 보았는가. 그대가 만약 믿지 못한다면 내 성인들이 그대의 인연을 간략히 들어서 그대로 하여금 신심을 풀게 하려 하니 그대는 누군지 자세히 살펴 신심을 잃었더라. 예. 불성이 만약에 이 몸에 있다면은, 불성이 있는데 나는 왜 범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그리고 내가 왜 불성을 못 봅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답하시기를, 지금 하기는 어떤 입처에 있지요? 몸뚱이 내다 이러고 있는데, 몸뚱이 내다, 내가 있다. 그 아상인 입장에서 지금 묻고 있고, 스님은 어떤 입장이요? 바탕자리 입장이에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의 입장에서 답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몸뚱이는 성품이 없는 것이다. 몸뚱이는 환이다. 환, 가짜다. 그래서 볼 때 어떻게 본다고요? 하루 종일 배고픈 줄 알고, 목마른 줄 알고, 찬 줄 알고, 더운 줄 알고, 성내고, 기뻐하고 하는 것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빌려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하기는 몸뚱이 내다라는 입장에 있으니까 몸뚱이 내가 나온 바탕자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찬 줄 알 때 뭐가 찬 줄 알아? 내 손이 찬 줄 아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몸뚱이가 변하고 할 것이라는 것을 추워도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지금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면 공부하기가 어렵냐? 우리가 이거 공부하기가 어렵냐? 김정일 보사님 공부하기가 어렵냐? 이렇게 물으면 어렵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예, 처음에. 근데 좀 틀이 되면 예. 가면 좋겠는데. 가면 좋겠는데. 자, 그동안 너무 안 오셔가지고. 자, 공부하는 순서를 너무 자세히 설명을 많이 해가지고, 제일 처음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제일 처음 공부를 할 때 무엇을 알아야 되는 겁니까? 공부 이윤과학과 바탕을 잡아야 되죠. 공부 이윤과학과 바탕을 잡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렇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예. 아이고, 다 안 해, 뭐. 다 안 해. 그것을 어떻게 하라? 실제로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해보라는 거죠. 근데 적용을 안 하고, 만약에 그것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진짜와 가짜는 변하는 것이고, 진짜는 변하지 않는 것이야. 그냥 그렇게 하면 그건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지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적용을 시키게 하는 방법이 뭐지요? 저희가 여름 수련회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전에 아침에 하고 전에 항상 하거든요. 같이 균형가족관으로 생긴 네. 성품이 바라보면 한다고 그거 하니까 네. 저희가 조금 이게 계절이 그런 걸 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절이 변하는 걸 알겠다. 예, 좀 많이 더웠잖아요. 그지? 예. 이 추워 지나고 나니 그때부터 갑자기 예. 소풍기 바람이 차갑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죠? 아, 이게 저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니까 변하는 걸 잘 모르는데 습관이 되다 보니까 같이 하고 그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모습 공식을 하라는 거죠. 자, 지금 거기 선풍기 돌아가고 있지요. 추워요, 저는. 추워요? 그러면 선풍기 끄세요. 아니, 바람이 직접 아니, 살짝. 괜찮아요? 예. 자, 선풍기가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전기도 필요하고. 전기 필요하고 또 모양도 있어요. 선풍기도 있어야 되고. 코드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선풍기가 돌아가니까 바람이 일어나고, 바람이 일어나니까 시원하고, 또 보살님은 지금 감기가 걸렸으니까 한 분은 더워서 시원한데 한 분은 똑같은 상황에서 인연과 조건이 다르니까 차게 느껴져, 바람이. 그 바람은 찬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닙니까? 바람이 보통 생각해서 선풍기 바람 시원한 거 이렇게 생각하지만 감기 걸린 사람들이 차갑게 느껴지거든. 시원한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저 시원하게 느껴지면은 더우면은 왜 그냥 정신도 다 없어요. 너무 더우면은 머리도 없어, 막 기억력도 잘 없고 막 전부 다 의욕이 막 다 저하되고 사람이 헬렐레해지거든요. 근데 좀 시원해지면 쾌적하고 좀 내가 시원한 걸 느끼면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책이라도 봐야 되겠다, 뭘 공부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막 너무 더우면은 막 완전히 막 축 늘어져 버리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이 무슨 작용이 있다? 변하는 작용. 변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온다? 인연과 조건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다? 연기법.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뭘 안 했냐? 그럼 자, 연기에 의해서 이 선풍기 바람이 일어났다 사라져요. 그렇죠?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근데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바람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바람은 뭐하다? 바람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바람이라는 것이 고정된 실체가 있습니까? 없어요. 바람이라는 것은 반드시 인연과 조건이 있어야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저기 이동용 보살님은 대변인이신가 보네. 여기 김정혜 보살님이.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바람이 일어나니까 바람이 뭐가 없다? 실체가 없죠. 일 자체성이 없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네, 공하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은 가짜다. 또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건 가짜다. 가짜다. 자체성이 없다. 공성이다. 공하다. 그렇죠. 그걸 실제로 자꾸만 대입을 해가지고 적용을 해서 거기에 헛것이라서 머물지 않는 것이 공부라요. 다른 공부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지금 전부 다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뭘 안 해봤다? 연습을 안 해봤다. 연습을 해서 지금 알고 있는 걸 해거든요. 해. 이론적으로 아는 거거든요. 그것을 실제로 연습을 해서 행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행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해가 그냥 하나의 그냥 공중에 둥 물하고 기름 떠 있듯이 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행으로 옮겼을 때 이제 내가 그것이 나의 체험으로 다가오는 거지.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할 때 몸 가운데 있는데 스스로 못 본다. 왜 못 보니? 몸뚱이가 가짜인 거 몰라서 못 본다는 거예요. 몸뚱이가 가짜인 것만, 몸뚱이가 무정물인 것만 확실히 알면
몸뚱이는 뭘 하는지 모르니까 내가 지금 말을 하고 보고 듣고 차다 더욱다 화난다 뭐 욕심난다 싫다 좋다 하는 것이 다 누가 한다고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성품짜리가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이 성품짜리를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동영 거사님, 성품짜리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습은 변하고 끝이다. 네. 그거 하면 저절로 네. 드러납니다. 가짜는 가짜를 알고. 예. 근데 뭐 더 들을 것도 없네? 뭐 그것만 하면 되네? 실천만 하면 되네? 실천이 안 됩니다. 실천 안 되는 건 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실행을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의 수준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해라는 거는 뭡니까? 전부 자기의 인연과 조건으로 이해를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깜냥대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해를 실제로 내가 행동으로 옮겨보면 오, 정말 바람이라는 것은 정말 전원을 꽂아야 되고 선풍기가 돌아야 되고 또 이런데 바람이 부는 것도 기압골이 다 달라졌을 때 바람이 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바람이 생성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내가 느꼈을 때 뜻이 통하는 겁니다. 지금은 뜻이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글을 봤을 때도 뜻이 통해야 되는 거지 말마디로 자꾸만 보는 거죠. 그 말마디로 뭐 84,000번문을 봐야 돌았으면 뭘 본지도 몰라. 그걸 글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뜻으로 보면 한 가지를 봐도 분명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대가 하루 종일 배고픈 줄 알고 목마른 줄 알고 찬 줄 알고 더운 줄 알고 썩내고 기뻐하는 이것이 무엇이 한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그걸 보면은 색신은 바로 지수와 풍의 네 가지 인연으로 모여서 된 것이라. 왜? 몸뚱이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으로 된 하나의 총집합체거든요. 인연과 조건으로 된 총집합체를 자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자꾸 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뿌리망심이라고 제가 늘 얘기를 했습니다. 망심 중에서 제일 뒤바뀐 생각 중에서 울트라 캡숑이 몸뚱이가 내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딱 한번 들어가면 용코로 딱 걸리는 겁니다. 꼼짝 못하는 겁니다. 가짜를 진짜로 알아서 거기에 탁 들어가면 꼼짝달싹 할 수가 없습니다. 몸뚱이가 내다. 내가 있다. 이미 우리가 들어앉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옴짝달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하는 그 기에서 출발을 해서 보고 듣고 말하고 막 하는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것이 전부 모습놀이가 돼버리는 겁니다. 정말로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른 지견을 가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네, 바른 지견을 가져서 어떻게 해야 된다? 행동으로 옮겨서 그 지견이 증명이 돼야 돼. 나에게 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내 것이 됩니다. 그런데 바른 이런 말도 못 들으면은 죽었다 깨도 못 하겠지요. 죽었다 깨도 못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지식이 이렇게 해설을 해주시고 지금 여기 선지식께서 해설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금강경 아무리 봐도 몰라. 범소유상 계시험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용 여러영여자 응경여시관 이렇게 했다. 막 그걸 달달달달 외워 입으로. 그죠 김정혜 보사님?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용 여러영여자 응경여 달달달달 외워. 근데 달달달 외우면서 누가 외우는지도 모르고 그 뜻도 뭔지도 몰라. 그냥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된다? 바르게 먼저 이론을 바르게 알았어. 그것을 실제로 일체유의법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유의법이란 게 뭐예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게 유의법이에요.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이제 우리는 모습이라고 하지요. 그것이 헛것이래, 가짜래. 그러면 내가 지금 일으키고 있는 모든 감정, 내가 보고 있는 것 모든 것, 듣고 있는 모든 소리, 지금 나라고 하는 이 몸뚱이도 전부 가짜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부처님 말씀을 이해를 하고 그 뜻을 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전에 어떻게 통하겠습니까? 못 통하죠. 근데 지금 김정혜 보살님은 길을 딱 알고 있거든요. 저 하계정진 와서 알은 겁니까? 그 전부터 알았죠. 그 전에는 공문을 듣고 김정은이 이제 열심히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불은 같은지 그러니까 예불을 누가 합니까? 같이 하고 그래, 같이 하는데 누가 예불을 하냐고요? 어떤 내가요? 빛깔도 소리도 그렇지. 예불을 하는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한다고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 왜? 몸뚱이 내가 맨날 하거든. 입으로는 빛깔도 소리. 그 앞에 테니스 공 친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로 이동윤 거사님이 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테니스장 앞에서 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를 한줄 새말게 이제 그렇게 나는 직접 치시는 줄 알았어. 근데 그거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하시잖아요. 펴도 짜증 납니다. 아니, 짜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변하는 것이라는 것을 느꼈냐라고 묻는 겁니다, 제가. 테니스 치는 그 소리, 공소리, 고함소리, 뭐, 악 하면서 칠 거 아닙니까? 공소리, 이것이 실제로 변하는 것이라고 느꼈냐고 지금 제가 묻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공소리가 들리다가 그 다음에는 그 짜증나고 화나는 마음이 일으키니까 그 마음을 또 생각하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오면 왜 소리가 안 나오는 날 때는 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소리가 나고 또 짜증이 올라오고 또 소리가 또 안 날 때 또 소리가 안 나는 것도 알아서 그 다음 소리가 와 안 나노 또 이제 그게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여기 테니스를 안 칠 때는 소리가 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안 납니다. 근데 테니스 치면 소리가 나잖아요. 예, 테니스를 안 치면요 또 소리가 안 나죠. 소리 안 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소리라는 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죠. 그 소리가 실체가 있습니까?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그럼 소리가 가짜 아닙니까? 진짜는 아닙니다. 진짜 아니죠.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아, 그래서 소리라는 것이 정말 변하는 것이구나. 가짜구나. 소리에 내가 머물 수가 없는 것이구나. 실제로 느껴야 된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소리가 안 났다가 나는 이것이 변하는 것이라고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 원인과 결과로 인해서 짜증이 또 나거든. 그렇다가 또 그 짜증이 내 나는 거 아니거든. 소리가 또 탁 안 들리면 짜증이 또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짜증도 이것을 원인과 조건으로 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 짜증이라는 것도 실체가 없구나. 이렇게 해야지 진짜 공부죠. 그게 진짜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를 실제로 하는 거죠. 입으로 맨날 인연과 조건을 이래봐야 소용이 없다. 김정혜 보살님 이해하셨죠? 저는 담배 냄새 때문에. 거기 이제 지금 제가 담배 냄새를 너무 많이 뿌리는데 예, 사실 이걸 딱 적용을 하니까요. 예, 담배 냄새가 좀 덜하더라고요. 진짜 사실적으로요. 네, 담배 냄새가
이게 짜증이 이제 올라오던 게 담배 냄새가 이제 좀 있으면 사라진다는 거. 그렇지, 알지요. 피곤하면. 예예. 예, 그들이 이제 좀 덜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담배를 피웠다가 담배 연기가 곧 사라질 거라는 걸 알아. 예, 그래서 또 짜증이 담배 연기와 같이 일어났다가 없어져요. 담배 연기가 없어지면 또 짜증이 사라지거든요. 그 담배 연기로 인해서 일어나는 게. 그걸 아니까. 그거를 실제로 그렇게 사이클을 그리고 있는 걸 실제로 본다는 겁니다. 실제로 느껴야 되는 그게 모습 공식이라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하지요?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생기고 하는 걸 쫙 보는 걸 뭐라고 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변한다, 관찰한다. 그래요. 알 거 다 아시는데 모습 공식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관찰입니다. 관찰을 안 하고 이거하고 뚝 떨어뜨려 놓고 엉뚱한 걸 자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관찰입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할 때 관찰이 안 일어나면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입으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에어컨 변한다고 것이다. 이래 갖고는 안 됩니다. 관찰이 일어나야 된다요. 관찰. 관찰. 요 지금 에어컨 소리가 지금 나고 있는데 딱 끄면은 에어컨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그러면 이 에어컨 소리는 전원을 연결했을 때 나고 전원이 꺼지면 소리가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이 소리는 가짜구나. 여기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 소리라는 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네. 이렇게 철저히 관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동현 거사님, 그렇게 하십시오. 네, 노래하겠습니다. 노래 그래야지요. 부산에서 여기까지 올라오셨는데, 그래서 하나를 많이 하려고 하시지 말고 이제는 많이 하려고 하나를 딱 붙잡아서 자세히 하시라. 하나를 붙잡아서 전체를 보고 그다음 쪽에서 보고 변하는 도리로 보고 이렇게 에어컨 소리, 에어컨에서 나오는 시원함, 에어컨에서 나는 시원함도 지 혼자 시원한 게 나는 게 아니에요. 전원이 들어가서, 그지요? 전원이 들어가서 기계가 작동이 돼야지 그 바람이 납니다. 시원함이 있습니다. 또 시원함을 느끼는 자가 있어야 또 시원하지요. 지 바람만 난다고 시원한 걸 느끼는 사람이 없으면 또 필요 없죠. 그렇게 자꾸 공부를 하다가 보면 일체의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는 것을 점차 느끼게 돼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걸 뭐라고 해요? 비었다. 비었다? 아니고. 네. 전원을 꽂아서 지금 에어컨이 바람이 나요. 그럼 일어났지요? 근데 전원을 뽑아버렸어요. 그럼 바람이 없어져 버려.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바람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바람이 사라져요. 이걸 뭐라고 한다? 예? 변한다. 변한다라는 것을 실제로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해서 관찰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냥 변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까 금방 얘기했잖아요. 84,000 경전을 보는데 문자로 봐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걸 뭘로 봐야 된다? 문자화된 것은 왜 문자화됐냐? 문자를 통해서 뜻을 알리기 위해서 문자화된 것이거든요. 언어로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언어 그것 자체만으로 하라는 게 아니거든. 그럼 변한다라는 거는 뭐예요? 언어잖아요. 문자잖아요. 그럼 뭐 실제로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변한다라는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관찰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하면은 공부가 쭉 잘 돼요. 그런 것을 뭐 한다고 한다? 공부한다고 하는 겁니다. 막 쉴 새 없이 듣고 쉴 새 없이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잘 그 이치를 잘 관찰을 하고 그것을 실제로 느끼는 것. 이것이 공부예요. 이해하셨죠? 아까 떡을 자셨다면서요? 떡 자시고 체하셨다면서요? 떡을 자시고 아마 오신다고 너무 힘이 들어서 좀 이렇게 이렇게 에너지가 좀 컨디션이 안 좋은데 떡을 자셔서 날도 덥고 하는데 체했다. 그러면 떡 자시기 전에는 체했나요? 안 체했나요? 그때는 안 치지. 안 체했죠. 근데 떡을 자시고 떡이라는 인연과 조건 또는 여러 컨디션이 결합이 돼서 체해버렸어요. 그럼 인연과 조건이 요 체한 것이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지금 체했잖아요. 그러면 이 체한 게 계속 갑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안 체하게 될 수 있지. 이것이 낫게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체한 게 낫지 않습니까? 이것을 뭐라고 한다? 변한다라고. 안 체했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 있으면 체했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체한 게 사라져. 이렇게 공부를 하면요. 우리 가지고 있는 일상생활, 내가 일으키는 생각, 감정들을 정말로 그 흐름을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관찰이 가능해요. 그래서 화가 막 나서도 조금 있으면 이 화가 사라질 것이지. 이러면은 화에다가 기름을 안 붓는다고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화에다 기름 부어버리지, 자기가. 그래서 처음에는 별것도 아닌 것에 화가 났는데, 나중에 가면 10년 전께 여기 갖다 얹어. 20년 전께 또 얹어. 거기다가 막 불을 붙여, 그냥. 뭐 씨나 해서 막 불을 갖다 붙여. 그래서 왜 괜히 부부 싸움 하잖아요. 별것도 아닌 것고 말이 시작되면 옛날에 뭐 임신했을 때 내가 먹고 싶었는데 안 사다 준 것까지 다 나와, 그냥. 그거 서운했던 마음이. 그지요?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관찰이 일어나야 돼요. 무엇이? 변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실제로 느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가짜가 가짜인 줄 알면 바탕이 드러난다고 하셨잖아요. 변하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가짜를 알아요? 변하기 때문에 가짜인 걸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몸도 없다가 어머니 배에서 해서 태어났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 다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짜인 거예요. 왜? 변하니까. 변하는 건 자체성이 없지요. 실체가 없습니다. 이 바람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전원이 안 꽂혔을 때는 바람이 없어. 근데 전원을 하면은 바람이 있어. 전원 빼버리면 바람이 사라져요. 그 바람이 실체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 실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뒤바뀐 생각이에요. 그래서 뒤바뀐 생각은 한계가 풀려나가기 시작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모든 분야에 이것이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해요. 뭐 우리가 아직까지는 공부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거는 애착이 많고 이런 거는 풍덩 뛰어들죠. 하다가도 맞다. 이게 변하는 거지. 가짜지. 그렇게 알아야 머물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머물 수 없다는 말이에요. 안 그러면 100% 머물죠.
변하는 것도 모르고 가짜인 것도 모르는데 무슨 수로 안 머물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가는 길은 너무나 잘 아세요. 뭐만 하면 된다. 그것을 가지고 관찰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연습을 해야 된다. 말마디 갖고 안 된다.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몸뚱이라는 것이 지수화풍의 4가지 인연으로 모여서 된 것이라 그 성질이 둔하고 정이 없느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부정물이다 이 말입니다. 지가 뭐 하는지 모른다 못 느낀다 이 말입니다. 정이 없나니 어찌 능히 보고 느끼고 알 수 있겠는가. 능히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반드시 바로 그대의 불성이다. 이거 알려면 보고 듣고 말하는 것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바로 불성인가 알려면은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각성은 사람 뭐 알아야 됩니까? 예. 몸뚱이 가짜인 거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아무리 84,000경전 읽어도 소용이 없어. 몸뚱이 가짜인 거 모르면은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고 가짜인 거 모르면은 아무 이득이 없어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기 법상을 보살님은 가짜인 거 확실히 알죠? 확실히 지식으로는 알고 공부할 때도 느낌이 확실히 올 때도 많지만 그래도 잊어버렸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수행을 왜 합니까? 힘이 약하니까 지금 워낙 오랫동안 그것이 고정되어 있고 굳어 있기 때문에 제가 늘 가스레인지 그 얘기를 하네. 가스레인지에 냄비에서 풀 넘잖아요. 딱 넘으면 그 당시에 솔로 딱 닦든지 행주로 딱 닦으면 액체 상태라서 닦을 수가 있거든요. 넘긴데 또 넘겨, 넘긴데 또 넘겨. 거기다가 불을 자꾸 써.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쩔어버려요. 쩔어버려서 행주를 안 됩니다. 막 화학약품 뿌려야 되고 녹여야 되고 막 수세미로 막 닦아야 돼요. 우리 요것도 똑같습니다. 몸뚱이 내다는 거. 그래서 백봉쌤 어떻게 표현하시죠? 몸뚱이 내다라고 찌들려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백봉선생님 본문 한번 들어보십시오. 몸뚱이 내라고 찌들려 있었어. 찌들려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청소하고 그 부엌에서도 이렇게 할 때 딱 액체 상태로 이렇게 딱 흐르면은 착 그 자리에서 안 닦으면 찌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행주로 닦을 것을 수세미로 밀어야 되고 그만큼 힘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할 때 생각하지. 몸뚱이 내라고 얼마나 오랫동안 찌들려 있어서 이게 한 번에 벗겨지겠냐 이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가면은 여기 있는 분은 이제 그런 사람 없는데 보면은 아이고 내가 보림선언에 가서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이 소리 어수로 많이 했습니다. 무슨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니 몸뚱이가 뭐를 하는지 지가 못 느낀다니 나 이렇게 잘 느끼고 있는데 그러다가 진짜 내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애락하고 이 도대체 뭔 말이요? 이렇게 와서 앉아서 들을 때는 그럴듯하다 말이죠. 하다가 자기 혼자 딱 나가면은 내가 지금 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의심이 가고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요. 가스레인지에 넘어갖고 불 쓴 게 1, 2년을 썼나? 몇 겁을 써놨는데
가스레인지보다 더 많이 쌓여 있는데 지금 찌들은 게 칼로 긁어도 안 되고 되게 딱딱해지면 칼 다 부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를 해요? 요새는 막 녹이는 화학약품 이런 걸 막 뿌려가지고 막 녹여내잖아요. 똑같아요. 우리의 그 고정된 그 고정관념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이 탁 왔을 때 착 그것이 변한다고 것이다 해서 딱 내려놔야지 너무나 많은 그것이 되면 그래서 휴지통 얘기를 자꾸 하지 않습니다. 휴지통을 왼쪽에 놓은 게 처음부터 왼쪽에 놓으려고 생각도 안 했어. 왼쪽에 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낫겠네. 그런데 그걸 10년을 왼쪽에 놨어. 그러다가 보니 휴지통은 원래 왼쪽에 있어야 되는 것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는 관습이고 문화고 이런 습관이고 이거는 본래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수많은 그것을 행위를 반복하다가 보니 그것이 고정화된 것입니다. 정말 묘강아, 배우는 고정화되면 안 되지. 절대로 안 되지. 의사 선생님도 고정화되면 안 되죠. 그 환자를 갖다가 딱 틀에 넣어가지고 그러면 큰일 나거든. 환자는 자꾸 변하잖아요. 상태도 자꾸 변하는 상태에 있는데 틀에 탁 집어 큰 바운다리는 몰라도 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오늘 두 분 너무 잘 오셨어요. 이정표는 확실히 다 이렇게 팻말은 잘 붙어 있는데 나는 이정표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정표는 정확한데 뭘 안 한다? 이정표만 보고 간 줄 알아. 자기가 자꾸만 발로 안 걸어. 발품을 안 팔아. 지금 발품 파세요. 발품 파세요. 발품 안 파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윤재 스님이 사대로 이루어진 색신은 설법하고보다 듣는 자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허공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성품, 우리가 말하는 허공으로서 나는 성품자리를 뜻하고, 여기에서의 허공은 그냥 이런 완공입니다. 텅 비어있는 우주의 여는 허공을 얘기합니다. 허공은 법을 설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다. 단지 그대의 눈앞에 역력하고 홀로 밝은 모습 없는 한 물건이 설법하고 듣는다. 눈앞에 역력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려가사님, 눈앞에 역력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눈앞에 역력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눈앞에 역력하다고. 답이 안 나옵니까? 가면 안 되는데. 눈앞에 역력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오늘 밤새도록 다음에 그 새말기 실참 시간이니까 잘 생각해. 눈앞에 역력하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역력하고 홀로 밝은 모습 없는 한 물건이 설법하고 듣는다. 역력하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눈앞에 역력하다는 것이 지금. 예? 눈앞에 역력하다는 그 말이죠. 지금 보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지 않냐고요. 보고 있지 않냐고요. 듣고 있지 않냐고요. 왜? 몸뚱이는 무정물이잖아요. 그게 보는 줄 모르고 듣는 줄 모르고 비치기만 할 뿐이에요. 근데 보고 있지 않냐고요.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것을
두고 따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 어디에 자꾸만 관심이 많다? 보는 바탕자리는 관심이 없고 내용물만 관심이 많아. 이런데 마음이 다 뺏겨버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파도 소리 들었죠? 파도 소리를 들으면 자꾸 듣는 이유가 뭡니까? 파도 소리에 마음 뺏기라는 것이 아니죠. 허공 속의 파도 소리를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늘 듣는 거기에 초점이 가 있어야 된다. 파도 소리를 들어. 듣는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파도 소리에만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봐. 이렇게 보잖아요, 지금. 보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내용물은 뭡니까? 헛것이죠. 인연과 조건에 따라 헛것이에요. 보잖아요. 헛것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을 역력하다고 합니다. 몸뚱이는 무정물하고 눈앞에 역력한가 하고는 이제 말하자면 맨날 따로 떨어져 있어. 몸뚱이가 무정물이면 역력한 게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몸뚱이가 보고 듣고를 못하는데 보잖아요. 그럼 역력한 게 그대로 드러나 있지 않냐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법상을 보상해. 눈이 무정물인 거 모른다는 얘기. 몸뚱이 가짜인 거 모른다는 거예요. 왜? 역력한 걸 못 보잖아. 몸뚱이가 가짜인 걸 확실히 알면 눈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보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 버리잖아. 이리고사님 이해되십니까? 예. 근데 말을 할 때는 그런데 볼 때 어디에 들어가 있다? 몸뚱이 내에. 그러니까 역력한 게 안 보이지. 상대로 보이지. 모든 것이 상대로. 내가 있으니까 보이는 모든 것이 상대로 보이는 거지. 근데 몸뚱이가 무정물이면 뭐요? 허공 속의 모습이 되는 거지. 그 점이 다르지. 그래서 바탕공시가 허공 속의 모습을 본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내가 초점이 어디가 있다? 허공, 바탕에 가 있는 겁니다. 바탕. 그래야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른바 모습 없는 한 물건은 모든 부처님의 법인이요 또한 그대의 본래 마음이다. 즉 불성이 지금 그대 몸에 본 듯한데 어찌 헛되이 밖으로 구하는가. 그대가 만약 믿지 못한다면 옛 성인들이 도에 든 인연을 간략히 들어서 그대로 하여금 의심을 풀게 하리니 그대는 모름지기 자세히 살펴 신심을 일으키라. 그 밑에 보면은 본부는 사대와 오온으로 나를 삼는다. 사대와 오온은 몸과 망심을 분석한 개념이다. 몸은 한때 머물다 떠나는 집이요. 망심은 착식으로 빚어진 환이다. 반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망심이죠. 본부가 뒤바뀐 견해를 내어 사대와 오온을 나로 인식할 따르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몸뚱이 가짜인 거 모른다 이 말입니다.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거를 모른다는 겁니다. 몸뚱이가 가짜인 것만 확실히 알면, 몸뚱이가 무정물인 것만 확실히 알면 바로 본래의 자리가 드러난다. 나의 바탕 자리가 맨날 아까 말씀하시대요. 가짜를 가짜인 줄 알면 바탕이 드러난다고. 그 말씀 하셨지요? 그거지요. 몸뚱이 가짜인 줄 알면 나의 그 마음자리가 그대로 드러난다고.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제가 잔소리가 많은 것 같아. 진도를 못 나가요.